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8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21번부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다음 중 보험회사의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을 비교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난이도로 따져보게 되면 높은 난이도는 아니죠.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을 비교하는 문제. 이 부분도 이렇게 출제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리스크를 누가 부담하느냐. 일반 계정은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부담을 합니다. 특별 계정인 경우에는 계약자 책임의 원칙 아시죠? 계약자가 부담을 하니까 가는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산 평가 시기는 특별 계정은 매일 하죠. 매일. 근데 매년이라고 그래서 틀렸고요. 일반 계정은 매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다죠. 결산 시기 보겠습니다. 일반 계정은 매년, 특별 계정은 매일. 결산 시기에 대한 설명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다가 되겠네요. 자산 운용 목적은요. 일반 계정은 안정성 위주고 특별 계정은 수익성을 목표로 해서 주식과 채권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원칙은 무엇인가? 변액보험은 전형적인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는 계약자 책임의 원칙. 바로 나오네요. 변액보험은 주식과 채권의 운영을 합니다. 누가 책임진다고요? 계약자 본인이 책임지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상품입니다.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는 거네요. 자, 변액보험의 상품 구조 세 가지 있었죠. 기본보험계약, 변동보험계약, 그 다음에 선택특약. 요 표로 딱 돼 있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동보험계약은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다. 기본보험계약이든 변동보험계약이든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이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 선택특약은 특별계정에서 운용이 된다. 특약은 무조건 일반 계정에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에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3번, 변동보험계약은 최저보증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된다. 최저보증금액의 산정 기초가 된다. 그 다음에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다. 이거 다 변동보험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계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옵션. 무조건 나오는 문제죠. 최저보증 옵션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변액종신보험의 최저보증 옵션 설정 여부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자가 최저보증 옵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품은 변액연금이죠. 연금입니다. 자, 이 지문도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아니더라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번.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모든 변액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GMDB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은 모든 변액보험 상품에 적용이 되는 옵션입니다. 그죠? 이 부분 여러분들 옵션들 GMAB, GMDB 표로 딱 나왔을 때 제일 아래쪽에 있었죠. GMDB는 모든 변액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보증 옵션입니다. 3번 변액종신보험은 변액종신보험 보장성이네요. 보장성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보험료를 최저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보험료를 기본보험금이죠. 기본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최저보증을 합니다. 4번 변액연금보험은 최저보증 비용은요. 변액연금이 됐든 변액종신이 됐든 유니버셜이 됐든 다 특별계정에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종신보험, 그 다음 일반종신보험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일단 여러분들 딱 제목만 보시면 지문 문제는 딱 보시게 되면 변액이냐 일반이냐의 차이를 보시는 겁니다. 종신보험으로서의 특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종신보험으로서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우량치 할인 특약을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번 사망보험금 상속 시 금융재산 상속공제. 얘도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전환 특약할 수 있다. 얘도 종신보험이니까 다 연금전환 특약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뭐가 틀렸는지 보죠. 적립금에 대해 최저 보증 이율이 있는 것은 일반 종신보험이죠. 변액종신보험은 자기 책임의 원칙, 즉 최저 보증 이율이 적립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저 보증 이율하고요, 최저 보증 옵션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별해 주셔야 되겠죠. 26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펀드의 종류,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이런 거 있었죠.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인덱스 주식형, 인덱스 주식형 ETF 다 수익률이 목표지수, 거의 대부분이 코스피죠. 목표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펀드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채권형 펀드는 30% 이하로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얘가 틀렸네요. 자, 이 지문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께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채권형 펀드는 10%, 30%다 틀린 겁니다. 상장 주식에 단 1%도, 심하게 말하면요, 상장 주식에 한 주도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특별계정은 투자자산 유형에 따라서 주식형,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의 형태로 구별됩니다. 투자산 유형 또는 간혹 예전 표현이긴 합니다만 주식 투입 비중에 따라서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의 형태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채권형 펀드는 채권과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죠. 상장 주식에 한 주도 투자 못합니다.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원금 보존 가능성이 높은 펀드입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채권형 펀드 말 나왔으니까 채권형 펀드에서 또 하나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이 원금 손실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많이 또 출제가 됩니다. 채권형 펀드는 원금 손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이 단 한 주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금리가 급격히 오른다든지 하게 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극히 확률이 희박하는 거죠. 거의 없다지, 없다 하고 거의 없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구별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운용보수, 주식과 채권의 운용을 했으니까 운용에 따른 비용이지요. 특별계정 적립금의 연간 보수율을 1 기준으로 환산하여 부과한다. 얘가 일단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특별계정 적립금의 을 기준으로 부여를 하는 거죠. 몇 퍼센트, 0. 몇 퍼센트, 뭐 1. 몇 퍼센트를 1 기준으로 환산해서 매일 부과를 합니다. 2번, 연령이 증가를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연식 위험보험료,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위험보험료가 높죠.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위험보험료 떼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떼고 투입을 하기 때문에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보험료가 점점 증가하니까 위험보험료가 투입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3번, 변액 상품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제 투입되는 투입보험료 계산 방법은 동일하다. 변액보험 상품의 종류,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월대체 보험료 일단 투입했다가 매월 빼는 거죠. 그래서 투입보험료 계산 방법은 상품에 따라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4번, 변액보험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은 특별계정에 적립을 해둔다. 보증비용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 적립을 해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 적립을 해둡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자산운용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은 장기적으로 수익성 추구를 원칙으로 한다. 당연히 수익성이죠. 안정성 추구를 하는 것은 일반 계정의 자산운용 목표입니다. 2번,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자, 이 지문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일반 계정, 특별 계정, 일반 계정 안정성, 특별 계정은 수익성을 추구를 하는데 서로 사고 팔 수 있고 매매 교환할 수 있다면 굳이 일반 계정, 특별 계정을 운용할 이유가 없겠죠. 철저하게 분리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을
실적을 적립금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좌당 기준가격 방법을 사용합니다. 좌당. 일자 1원이 되겠죠. 예, 기준가격은 처음 시작할 때는 천좌 1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4번 펀드 변경을 통해서 자산 운용에 대한 고객의 간접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 지문과 여러분께서 혼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산 운용에 대한 펀드 변경을 통해서 자산 운용에 대한 간접 선택권, 난 주식형을 좀 줄이고 채권형을 높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펀드 변경하는 거 있죠. 나는 A형 펀드에서 B형 펀드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건 간접적인 선택을 하는 거지 자산 운용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매매 교환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9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자산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 방법, 좌당 기준가격 방법 사용한다 그랬죠. 1번 보험계약 대출이 있었습니다. 대출 받았다가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 돈이 유입이 된 거죠.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유 좌수는 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를 하게 됩니다. 돈이 빠져나가면 좌수가 감소를 하는 거고요. 돈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면 보유 좌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2번 당일의 좌당 기준가격.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가격은 어제 말 전일 말이죠. 당일 말이 아니라 전일 말 특별계정 운영 결과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얘도 전일 말, 그다음 당일 말 바꿔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번 좌당 기준가격 방법은 기준가격과 보유자수를 곱해서 계약자 적립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내가 몇 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좌당 가격이 얼마냐. 이게 기준가격이죠. 1,000원짜리를 내가 10개 가지고 있다? 그건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이게 좌당 기준가격 방법 되겠죠. 정답은 일단 3번이네요. 4번 기준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얼마짜리 가지고 있냐. 얘는 주식 채권 가격이 오르면 자산운용 실적이 호전되면 당연히 기준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은 하락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특별계정 펀드의 자산운용 옵션. 자산운용 옵션 몇 가지 있었죠? 예, 그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겁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청약서상에 납입보험료의 펀드별 배분 비율을 선택을 하여 표기하고 회사는 선택된 대로 계약자 선택된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운용 옵션이다. 자, 이 유사한 문제들은요. 지문만 잘 읽어보시게 되면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펀드를 변경하는 거고요. 재배분하는 거고요. 정액으로 분할 투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펀드별 배분 비율을 선택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펀드별 배분 비율 설정 기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잘 읽어보시게 되면 서로 여러분께서 잘 모르시더라도 유추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설명 중 맞게 설명한 것이 보험료 납입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 부분은 공부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맞게 설명한 지문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가 있다. 그 의무 납입 기간인데 일시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말 표현으로만 보셔도 의무 납입 기간 중에는 납입의 일시 중지 못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2번 변액연금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할인하지 않죠. 할인하지 않습니다. 할인하는 것은 보장성 보험이 되겠죠.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 가능하다. 예, 저축성 변액보험이죠.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 가능하다. 얘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변액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단기 납으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죠. 변액종신보험 일시납으로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납이 뭐냐? 보험기간보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단기납이죠. 일시납 한꺼번에 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납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단기납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4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납입 보험료의
3배, 3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은 가능하죠. 근데 배수가 3배가 아니라 2배죠. 그 다음에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변액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또 보험료 얘기네요. 그죠?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예정이율로 적립을 하는 게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선납이니까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내야 될 거를 미리 냈다라는 거죠. 이걸 특별계정에 한꺼번에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평균 공시이율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가 월 계약 해당 일에 그 달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납입을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는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틀렸네요. 선납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투입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특약보험료는 전액 특별계정이 아니라 제가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된다라는 점 앞서 설명드린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다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유니보실 보험의 해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변액이라 그래서 해지가 특별히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보험 상품과 이게 많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죠. 1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처리는 일반 보험과 동일하다. 제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2번. 의무 납입 기간 이후에 해지 환급금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자 적립금에서 이것저것 빼고 나면 이제 해지 환급금 계산이 되겠죠. 그 범위 내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데 이제 이 해지 환급금에서 월대체 보험료 납입할 수가 없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납입 최고 기간을 거쳐 계약은 당연히 해지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는 변액이기 때문에 납입 최고 기간 없이 즉시 해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납입 최고 기간을 거쳐서 계약은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에서 운용된다. 해지가 되게 되면 바로 해지환급금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안 그러면 기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죠. 그 사이에는 안정적인 일반 계정으로 움직여서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주가 하락 때문에 정직히 확 떨어질 수도 있죠.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계정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납입 최고 기간은 일반 보험과 동일하다. 해지에 관련된 절차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계약 내용 변경 딱 나오면은요, 보통 감액 아니면 증액입니다. 자, 보죠. 1번.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의 증액, 감액이 모두 가능하다. 증액이 되게 되면 어떤 경우에 증액을 하게 될까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가입 금액을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계약 내용 변경에 있어서는 보험 가입 금액,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 종신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 변액종신보험 있죠. 변액종신에서 일반종신으로 전환이 가능한 보험도 있습니다. 3번, 기본보험 계약을 감액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변동보험금액도 동일한 비율로 감액이 되게 됩니다. 어차피 증액은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청약서 작성 시 오류사항 당연히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설명하는 용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상식이네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는 실업급여를 얘기를 하는 상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36번. 보험회사의 수시공시 항목. 자, 단기 순손익은 늘
발표가 돼야 되겠죠. 얘는 정기입니다. 불안전 판매 비율, 얘도 정기 공시 항목이죠. 적기 시정 조치, 뭔가 말을 딱 들으면 적기 시정 조치는 뭔가 좀 다급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얘는 수시 공시사항 항목입니다. 소송에 의한 거액의 손실. 이건 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과성으로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수시 공시 항목은 적기 시정 조치, 소송에 의한 거액의 손실, 이런 것들, 예, 거액, 중대한,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 거 다 수시 공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라 4번이 되겠네요. 37번 보겠습니다. 저축성 변액 보험의 수수료 안내표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수수료 안내표에 대한 문제도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매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저축성 변액보험, 대표적인 게 변액연금이겠죠. 이걸 수수료를 알려줄 때 고객한테 언제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수수료가 얼마 나오지? 를 가입하기 전에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입하고 난 뒤에도 얼마나 빠지지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수수료 안내표는요, 가입 전, 가입 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1번,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결산일 기준으로 제공한다. 이건 일반 저축성 변액보험이 아니라 일반 생명보험 상품이 경우에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 제공을 합니다. 변액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수 비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3번, 보험계약 체결 비용 및 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상품 요약서를 통해 대표계약 수수료 안내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해서만 제공한다는 것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입 전후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38번,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차감되는 비용과 차감 주기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이거 조금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구조를 다 아셔야 돼요. 자, 1번 계약 체결 비용, 매일. 계약 체결 비용은 매일 빠집니까? 자, 여러분들 현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객이 가입한 보험료 중에서 이것저것 빼고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특별계정에 투입되기 전에 빠져버린 비용이면 특별계정 펀드에서 차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계약 체결 비용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특별계정 투입될 때 빼고 들어가는 겁니까? 빠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특별계정 들어갔다가 빼는 비용입니까? 계약 체결 비용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빼고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에서 차감을 할 필요가 없는 비용입니다. 이미 다 빠졌어요.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 자, 납입 후 계약. 보험료 납입이 다 끝났어요. 끝났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때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납입 후 계약 유지 비용은 특별계정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납입이 끝마치게 되면 그때 가서 빼게 되는 비용입니다. 자, 이 비용은 매월 빼는 거지 매일 빼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비용은 매년 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또는 매월 빠지는 거죠. 각종 적립금 보증비용은 매일 또는 매월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매일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위험보험료는 매월 빠진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정 펀드에서 차감되는 비용과 차감 주기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입니까? 자, 한도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맞죠? 맞습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이죠. 근데 3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이내 안으로 들어와 있죠.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이냐, 확정기여형이냐, DB형이냐, DC형이냐. 자, 퇴직연금은 별도로 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까지 추가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확정급여형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확정기여형은 됩니다. DC형은. 그래서 이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통예금 3천만 원, 원금 플러스 이자 합한 이 3천만 원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어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급 안 하는 경우네요. 1번 제3자 계약 이전 확정에 따른 계약 이전. 계약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만약 A라고 하는 보험회사가 파산 내지는 뭐 허가 취소, 뭐 지급 정지, 만약 이런 이제 조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을 계약을 다른 제3자의 보험회사에다 다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다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계약 이전을 통해서 이 보험회사가 파산된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 그 계약을 모두 다 이전받은 회사가 만약에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정상적이고 굉장히 좋은 보험회사다. 그러면 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지.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럼 예금보험공사가 책임을 지냐면 제3자의 계약 이전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빠진 계약들, 모든 보험계약을 다 이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빠진 계약 중에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 확정했더 이미 계약 이전이 돼버렸어요. 되면 그 회사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재무상황 악화로 금융당국의 예금 지급 정지 명령이 내린 경우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죠. 파산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업 허가 취소 당연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종이냐 2종이냐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1종, 2종은 순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 자, 보통 그 금융기관이 되게 뭐 이렇게 신용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금 지급 정지부터 시킵니다. 그래놓고 조사를 하죠. 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 그래서 제일 먼저 내리는 것이 1종이에요. 이게 뭐냐? 예금 지급 정지. 그 다음에 파산. 이 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 허가 취소. 이건 다 1종 예금 지급 정지가 내린 후에 일어나는 2종 보험사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문제들 여러분과 함께 같이 풀어봤습니다. 뭐 기출 비중도 되게 높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학습을 하셔서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